이렇게 균을 관리하다가 1년이 지나면 이 나무 자체에서 균이 다 자란, 이제 한 70~80% 자랐을 때니까 세워놓고 그 다음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봄에 이제 벗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 20살까지 아이를 잘 키우듯이 요거에 조금 신경 써서 얘가 건강한 표고나무, 우량 표고나무가 됐을 때 되게끔 해준 다음에 내년부터 버섯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준비하셔서 올해 균을 심으시는 거죠. 지금 1월이니까 3월에 균을 심어서 1년 동안 관리하시고 내년에 버섯을 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접종 1년차, 내년이 접종 2년차, 접종 3년차, 접종 4년차. 그래서 보통 4년을 재배합니다. 요게 원목 재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접종 1년, 접종 2년, 접종 3년, 접종 4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수확 1년차, 접종 2년차가 수확 1년차가 되죠. 그 다음 수확 2년차, 수확 3년차. 그래서 총 4년 재배를 하고 나무를 버리고 새로 합니다. 이렇게 4년 재배가 됩니다. 근데 난 조금 더 뽑아야겠다. 조금 더. 그러면 5년까지도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총 5년을 재배를 하는 거죠. 아니야, 난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럼 4년.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텃밭에 먹을 거로 그냥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죠. 그럼 계속 버섯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버섯 안 날 때까지 놔두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면 땅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빨리 최대한 뽑고 빨리 넣어야죠. 새로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새로 또 뽑아야죠. 그래서 원목 재배가 내가 전업을 하겠다 그러면 4~5년 정도 재배하고 끝내시고 내가 텃밭에서 한다 그러면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쭉 쓰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년, 3년, 4년에는 계속 버섯 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온 피해 안 받게 여름에 덥지 않게 그거는 얘에서 제가 성인병 안 걸리게 관리하듯이 얘는 고온 피해 안 받게끔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 덥다고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하고 큰 걸로 바꾸고 고장난 거 고치고 하는데 얘는 덥다 싶으면 여기 환풍기 설치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야 수확할 때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수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원목 재배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하우스가 많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목 재배 하우스는 냉방기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냉방기는 안 되더라도 송풍기 같은 거 설치해서 바람을 계속 빼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아니면 여기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계속 바람을 좀 빠지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내 하우스에서 35도 이상은 되도록이면 올라가더라도 잠깐 올라가다 말게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부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효도합니다. 근데 이제 원목 재배 하시는 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죠. 왜냐면 4년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업이면 하우스를 매일같이 보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이거 오늘은 너무 덥구나.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줘야지. 내일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우스 한 동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동 하실 텐데 그거 한 번씩 돌아가려면 그것도 엄청 일입니다. 하우스 한 동씩 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근데 전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매일같이 하더라도. 근데 내가 부업을 하거나 하면 다른 농사 짓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른 농사 새벽부터 가서 밭농사 급한 거 그거 처리하더라도 매일 시간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하우스가 더워도 내가 관리를 못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이 이 정도로 덥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피해가 좀 덜했는데 지금 봄에도 엄청 덥잖아요. 갑자기 5월달에 엄청 더워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5월이 농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울 때 내 하우스는 더운데 나는 농사 짓냐고 딴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목이다 보니까 티를 안 내요. 얘가 한 1년이나 한 6개월 지나야 티가 나요. 바로바로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뭐 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표고 나무 위주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얘가 말을 안 하는 애야.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힘들면 힘들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얘는. 그러니까 그래 학교 잘 다니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이 아이와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그래 오늘은 학교에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주면 아이가 말이 없던 아이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꾸준히 가면서 나무도 한번 벗겨보고 이렇게 요 스티로폼 마개도 열어보고 이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원목집에. 뭐 원목집에 갔는데 스티로폼 마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마개 보이시죠? 요걸 여는데 손톱으로는 안 열립니다. 그러면 송곳을 콕 찍어서 열어야 되는데 송곳 안 가져왔네. 아 송곳이 어디 있지? 집에 가서 찾아보다가 송곳을 아이 다음에 와서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보여요. 티를 안 내 얘가. 그럼 이제 상담을 해줘야 돼요. 부지런히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이게 원목잽의 단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점이에요. 왜냐면 얘가 조금 힘들어도 참어. 그거 가지고 막 영향받아서 막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참을 때 얘를 좀 봐줘야 되는데 계속 참게 놔둔다는 거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애면 내가 귀찮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아 쟤는 맨날 얘기만 해. 이럴 텐데 얘는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가서 자꾸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이 먼저 가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전업이면 먼저 가서 계속 얘기를 하죠. 알아보고 너무 괜찮니? 나무 잘라보고 벗겨보고 이렇게 아내를 계속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부업을 하시면 그걸 못하니까 원목재배에서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목재배가 표고 나무 위주의 관리를 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네, 표고 나무 위주의.